얘들아, 슬기쌤이야. 자, 요번 영상은 사나워는 반응 영상에 해당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해당 게시글에 출석 댓글 잘 달았는지 또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같이 사나워는 반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기말고사의 마지막 대단원, 우리 진짜 화학의 그 총 4개 대단원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 화학 다 한 거야. 조금만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요 산화환원 반응 단원에서는 우리가 크게 뭘 배울 거냐면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는 두 가지 입자로 설명을 할 거야. 뭐냐면은 산소의 이동 으로 산화환원 반응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그 다음에 산소보다 더 작은 입자인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뭘 배울 거냐면 산화수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가지고 두 가지 반응을 분류해서 얘기를 할 거야. 즉, 주위로부터 열을 방출하는 반응과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반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는 열을 방출한다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산화환원 단원에서는 이렇게 크게 산소의 이동과 전자의 이동으로 정의를 먼저 싹 보고,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으로 뭔가 설명이 될 수 있는 산화수라는 개념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다른 내용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여러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이 되는 산화환원 반응을 볼 건데, 일단 산화와 환원이라는 내용이 뭐냐? 즉 정의가 뭐냐? 자,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게 되잖아? 산소를 얻는 반응은 그 물질이 산화되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었으면 그 산소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산소를 잃었으니까, 나한테 줬으니까 산소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산화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환원이 바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즉, 내가 산소를 뭔가 2개 잃었어. 그럼 누군가는 산소를 2개 얻어야 되는 거야. 즉,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항상 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갑자기 산소 입자가 뿅 하고 나타나지고 뿅 하고 사라지는 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예시를 봐보면, 자, 구리랑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산화구리랑 그 다음에 탄소랑 반응을 했더니 순수한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산소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산화구리가 순수한 구리가 된 거잖아. 그럼 산소를 어떻게 한 거야? 산소를 잃어버린 거지.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되었다, 환원되었다. 산소를 잃어버린 거는 환원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화구리가 환원된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럼 옆에 있는 탄소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무조건 산소를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즉 산화가 돼서 뭐가 됐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예시로 한번 쭉 더 보도록 해볼게.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나와 있는데, 자, 얘들아, 일단 연소 반응이란 어떤 물질이 뭐랑 반응을 하는 거야? 그렇지? 산소랑 반응을 해서 빛과 열이 발생하는 반응을 연소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일단 봐보면, 자, 메테인 C10랑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탄소를 봐봐, 탄소. 자, 탄소가 처음에 수소랑만 결합이 되어 있었어. 근데 이제 연소가 되면서 뭐가 됐지? 이산화탄소가 됐지. 그러면 탄소가 수소랑 있었다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랑 결합을 했네? 즉, 산소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메테인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은 산화가 되었고요. 그럼 무조건 옆에 있는 산소는 뭐가 되어야 된다? 환원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봐보면, O2가 반응이 되면서 이산화탄소의 산소로도 들어가고 물의 산소로도 들어가잖아. 그러면 O2가 산소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이 개수를 따지기가 사실상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산소의 이동 다음에 어떤 입자로 또 설명을 하냐면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산소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화환원 반응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바로 전자지. 그래서 전자의 이동으로 또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되는 산화환원 반응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는 산소의 이동으로 볼 때는 요 CH4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얘가 산소를 딱 얻었다는 것은 뚜렷이 보이잖아. 그래서 얘가 산화되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옆에 있는 물질은 O2는 무조건 환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O2가 환원되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주면 되고, 더 자세한 환원되는 과정은 이제 뒷부분에서 또 나올 거야. 전자 이동 부분에서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해볼게. 자, 그래서 O2가 환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체 연소가 나와 있는데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 자, 숯은 탄소 덩어리야, 탄소 덩어리. 얘가 또 태워. 그러면 산소랑 반응한다라는 거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될까?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산화탄소. 자, 그러면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가 됐다? 산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옆에 있는 애는 무조건 뭐가 된다?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잃어버리는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시로는 철이 녹쓰는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철이 녹슨다라는 것은 순수한 철이 산소랑 결합된 요 Fe2O3라는 산화철 형태로 되면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녹슬게 됩니다. 자, 요 녹쓰는 과정도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게 돼요. 자, 일단 요걸 봐보면, 자, 순수한 철이 산화철이 됐잖아. 그치? 산소를 얻었지? 그러면은 산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옆에 있는 무조건 산소 O2는 산화철이 되면서 산소를 잃어버리는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자, 그런 다음에, 자, 세포 호흡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세포 호흡은 그 세포 안에 포도당, C6H12O6가 바로 포도당에 해당이 되죠. 그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을 해. 즉, 태운 거잖아. 태워가지고 이 포도당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면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호흡 과정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부산물, 생성물로 뭐가 나온다? 분해돼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호흡 과정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도 포도당에서도 탄소와 산소의 요 개수비를 한번 따져봐. 포도당 하나당 탄소 6개가 들어있고 산소 6개가 들어있지. 그러면 탄소와 산소는 뭔가 1대1의 개수비로 들어가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얘가 탄소가 이제 포도당에 들어있는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뭐가 됐어? 이산화탄소가 됐지. 이산화탄소의 탄소와 산소의 개수비를 봐보면 1대2잖아. 그러면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가 들어있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옆에 있는 무조건 O2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산소로 들어가게 되면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환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호흡의 역과정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자, 호흡의 역과정. 화살표 어떻게 그리면 돼? 그렇지, 이렇게 거꾸로 그리면 되지. 즉, 물과 이산화탄소가 우리 그 식물의 엽록체로 들어오는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쿵떡쿵떡 만들어서 뭘 만들어? 포도당과 깨끗한 산소 기체를 내놓는 이 과정이 뭐였죠? 바로 광합성에 또 해당이 되죠. 광합성. 그래서 호흡의 역과정은 광합성에 해당이 됐고요. 그러면 산화 환원되는 물질도 똑같이 거꾸로 보면 돼. 거꾸로.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좀 개까지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 자,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면은 탄소가 산소랑 1대2로 결합을 했는데 1대1로 결합이 되잖아. 그치? 1대1로 결합이 됐으니까 오히려 산소가 덜 결합이 된 거죠. 그쵸? 그럼 산소를 잃어버린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물은
물에 들어가 있는 수소는, 자, 뭐 산소는 뭐 열로 들어가고 수소는 이렇게 포도당의 수소로 들어가면서 어쨌든 산소를 얻게 되겠죠.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환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물은 산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과정도 한번 같이 필기를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산화하는 예시가 뭐냐면 철의 재련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자, 철의 재련 과정은 뭐라 그랬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순수한 철 발견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 철은 돌멩이, 그 돌멩이의 산화철 형태로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 철광석 형태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철광석은 산소와 결합된 Fe2O3인 형태로 있게 되는데, 거기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제거를 해주게 되면 순수한 철이 나온다 그랬고, 그 과정이 바로 뭐다? 철의 재련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이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소의 이동으로 볼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 자, 이렇게 용광로에다가 산화철 Fe2O3가 주성분인 철덩어리, 철광석을 넣어주게 되는데, 여기 뭐랑 같이 넣어준다고 되어 있어? 코크스랑 석회석이랑 같이 넣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철광석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은 바로 코크스입니다. 코크스. 자, 코크스를 함께 넣고 반응을 하면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서 그 산화철에 있는 산소가 제거되는 순수한 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코크스는 순수한 탄소로만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일련의 단계가 있어. 총 2단계가 있거든?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일단 코커스가 이렇게 용광로에 들어가잖아. 이 용광로 안에는 산소 기체가 있거든요. 이 산소 기체랑 먼저 반응을 합니다. 즉, 코커스에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즉, 탄소랑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 얘들아, 근데 우리 탄소랑 산소랑 반응하면 일반적으로 뭘 생성하지? 그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지.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지 않고 이 용광로 안에는 산소가 좀 부족한 상태야. 그래서 완전한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산소랑 반응하는 거 연소 반응이다 라고 했었죠. 완전한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산소가 조금 부족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산소가 부족한 연소 반응을 불완전 연소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지 못하고 산소가 부족한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일산화탄소. 자,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까? 자,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됐어. 산소를 얻었잖아. 그럼 뭐가 된 거야?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고, 그럼 옆에 있는 짝꿍은 무조건 뭐가 된다? 산소를 잃어버린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화학 반응식의 개수도 맞춰주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코크스가 바로 철광석이랑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크스가 먼저 일산화탄소가 된 다음에 이 일산화탄소가 바로 철광석이랑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철광석과 일산화탄소의 환원 반응입니다. 자, 철광석은 Fe2O3의 형태다라고 했었죠. 자, 얘가 3개의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해서 2개의 순수한 철이 만들어지고 3개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봐보면 얘들아,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안정하기 때문에 많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그럼 안정한 형태가 아닌 거잖아. 즉 불안정한 상태야. 그럼 안정한 상태가 되려면은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얻냐? 그치, 바로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뺏어와서 안정한 이산화탄소가 되려고 할 거야. 그래서 그러한 반응을 이용하게 됩니다. 철의 재련 과정은. 자,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을 한번 따져보면, 자, 이 철광석이 순수한 철이 됐잖아. 그럼 산소가 없어졌네?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빼앗아서 안정한 이산화탄소가 됐네. 그럼 산소를 더 얻었잖아. 산소를 더 얻었으니까 뭐가 됐다? 산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코크스가 일산화탄소가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일산화탄소와 철광석이 반응해서 이렇게 순수한 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슬래그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슬래그는 그냥 찌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요 철광석 안에는 이 돌덩어리 안에는 산화철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 광물이 들어가 있어. 자, 즉, 요 철광석 안에는 광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광물이 보통 SiO2 이산화규소 형태로 있게 됩니다. 자, 요 이산화규소도 또 철강 돌덩어리에 있는 이산화규소를 또 제거를 해줘야 또 깨끗한 철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작업이 바로 슬래그가 형성되는 작업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여기 그림에서 용광로 안에 철광석과 코크스뿐만 아니라 또 뭐 넣어준다 그랬지? 석회석 넣어준다 그랬지? 이 석회석의 역할이 뭐냐면 철광석에 들어있는 이산화규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 과정도 한번 써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석회석은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좀 지우고, 자, 석회석은 CaCO3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용광로 굉장히 뜨겁죠? 즉, 얘가 열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요 산화칼슘이 바로 광물에 있는 요 이산화규소랑 반응을 해서 CaSiO3 라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바로 슬래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철광석에 있는 여러 광물이 요 산화칼슘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라는 거. 또 여기서 사소한 거지만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 그냥 요 탄산칼슘, 석회석이 바로 요 이산화규소랑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요 석회석이 열분해로 인해서 산화칼슘이 되고 산화칼슘이 SiO2랑 반응을 한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명확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시로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이 나와 있는데 이 실험을 한번 봐볼게. 자, 내가 순수한 구리가루를 준비했어. 얘가 구리는 원소 기호가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 순수한 구리 전선 생각해봐. 구리 전선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지? 그래서 순수한 구리가루 또한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자, 내가 요 구리가루를 이렇게 용기 안에다가 넣어놓고 알콜 램프로 가열을 하게 되면 요 공기중에 있는 산소랑 구리랑 결합을 하게 돼. 자,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산화구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산화구리는 구리가 산소랑 결합했어. 즉, 탄 거야. 그럼 무슨 색으로 될 것 같아? 탔다라고 하면? 검은색으로 될 것 같지? 그래서 요 산화구리는 검은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큼한 산화구리를 요 다음 단계, 다음 중간 사진을 봐보면 시험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산화구리랑 탄소가루랑 같이 넣어줘. 탄소가루를 넣어주고 가열을 해주게 되면 또 색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 검했던 부분이 붉은색으로 다시 변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에서 어떤 무언가가 나왔나 봐. 무언가가 나와서 요거 쭉 관을 타서 왔나 봐. 그랬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를 또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응 잘 기억을 해봐. 자, 일단 첫 번째는 순수한 붉은색 구리가루를 산소랑 반응시켰더니 타가지고 시꺼멓게 됐어. 그 시꺼멓게 된 산화구리를 요 시험관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탄소구리랑 같이 넣어놨어. 그래서 이제 알콜 램프로 가열을 했더니 색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다? 붉은색 색변화, 붉은색의 어떤 가루가 다시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산화원원 반응으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구리와 산소의 반응이었지. 자, 반응식을 써보면 자, 순수한 구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면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데, 자, 개수도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요. 자, 요 순수한 구리는 붉은색을 나타낸다 라고 했고, 요 산화구리는 검은색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산화가 되고 환원되는지 이제 보이지? 자, 순수한 구리가 산화구리가 됐어. 그럼 산소를 얻었네?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가 됐다? 산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자동으로 옆에 있는 산소는 산화구리가 되면서 산소를 잃어버린 뭐가 됐다?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또
어떻게 했어? 그 시커멓게 된 산화구리를 탄소랑 반응을 시켰지. 그랬더니 붉은색 물질이 생성이 되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죠. 자, 그러면 일단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라는 것은 누구랑 만났다는 거야, 석회수가? 그렇지.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석회수 뿌옇게 흐려지잖아. 근데 왜 뿌옇게 흐려지냐면은 흰색의 어떤 물에 녹지 않는 고체, 앙금이 생성되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진다고 그랬지. 우리 이거 산과 염기 부분 했을 때 얘기했었습니다. 자, 석회수, 그 부분 살짝 더 얘기해볼게. 자, 우리 석회수가 뭐였냐면은 수산화칼슘을 물에다 이제 잘 녹여놓은 게 수산화칼슘 포화 수용액이 바로 석회수다라고 했어서 기억나니? 그 우리 표 이렇게 많이 있는데 했었습니다. 자, 얘가 이산화탄소랑 만나게 되면 석회수가 이산화탄소랑 만나게 되면 이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데 이 탄산칼슘이 바로 흰색의 물에 녹지 않는 고체, 앙금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게 되고요. 뭐 나머지는 물이 생성이 됐었죠. 그래서 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통해서 요 산화구리와 탄소 반응에서 뭐가 생성이 된다?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겠지. 자, 그러면 반응식을 한번 써보자. 자, 산화구리랑 탄소랑 반응을 했더니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됐고 또 다른 변화가 뭐가 있었어? 검했던 산화구리가 무슨 색으로 변한다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다시 변했다라는 거잖아. 우리 아까 붉은색 전선 뭐였어? 구리 전선이었지. 순수한 구리가 붉은색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또 뭐가 생성이 됐다? 순수한 구리가 생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식의 개수 맞춰주면은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자,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순수한 구리가 되면서 산소를 어떻게 했어? 산소를 잃어버렸지. 잃어버렸으니까 뭐가 됐다? 환원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옆에 있는 짝꿍은 무조건 뭐가 된다? 산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명확히 보이지? 탄소가루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잖아. 그래서 산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순수한 구리가 바로 붉은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붉은색 가루는 바로 순수한 구리가루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반응 또한 산화하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여기까지가 산소의 이동으로 본 산화하는 반응이었고 이번에는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잖아. 전자를 잃는 반응. 자, 전자를 잃는 반응을 바로 산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그럼 내가 전자를 2개 잃어버렸어. 그럼 어떤 물질은 전자를 2개 얻어야 돼. 그래서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 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반응을 바로 환원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전자 2개 잃어버리면 내가 2개 얻어야 된다고 그랬지? 즉 산화되는 물질이 잃는 전자 수와 환원되는 물질이 얻는 전자 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옆에 예시를 한번 같이 봐보자. 자, 나트륨 금속이랑 Cl2 염화 기체를 반응시켰더니 NaCl 염화 나트륨이 형성이 됐네. 자, 염화 나트륨 뭐야 얘들아? 소금이잖아, 소금.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이 됐었죠. 자, 어떻게 이온으로 구성이 되었었어? 자, 나트륨 1가 양이온이랑 염화 1가 음이온 이렇게 구성이 된 게 바로 NaCl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럼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중성인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됐네. 그럼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뭐가 됐다? 산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고 자, 그 다음에 Cl2 얘는 무극성 분자잖아. 그러니까 어떤 중성인 분자 상태에서 뚜렷한 음이온이 된 거죠. 염화 음이온. 그럼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자를 얻은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산화하는 반응의 동시성이 전자수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 전자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이동한 전자의 개수도 같은지 한번 봐보자. 여기다 나트륨 자, 여기다 한번 봐볼게. 자, 나트륨 하나당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되는데 그럼 하나당 전자 몇 개 잃어버려? 전자 하나 이렇게 잃어버려야 1가 양이온이 되지. 근데 여기 화학 반응식에 개수 2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두 개의 나트륨 원자가 두 개의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몇 개를 잃어버린 거야, 총?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두 개의 전자를 누군가가 얻어야 되는데 누가 얻는다? Cl2가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얘가 전자를 얻으면 두 개의 염화 이온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두 개의 염화 이온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Cl 중성 원자 하나가 전자 몇 개 얻으면 1가음이 돼? 전자 하나 얻으면 1가음 이온이 되지. 근데 Cl2 원자 두 개가 사용이 됐으니까 전자 몇 개를 얻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두 개의 전자를 얻어야 두 개의 1가음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봐보면 나오고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가 두 개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반응식을 합치면 이제 전체 반응식이 나오게 되는데 전체 반응식에서는 전자의 개수가 표시가 안 돼. 왜냐면 전자 두 개 나왔고 두 개 들어가잖아.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한번 다시 해보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거를 나란히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NA와 하나의 Cl2가 반응해서 두 개의 Na 플러스, 두 개의 Cl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이온 결합 물질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써서 두 개의 NaCl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한 식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해보자. 자, 아연과 구리의 반응이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아연과 구리의 반응은 결론만 일단 쓰자면, 자, 아연 금속과 구리 이가 양이온이 반응을 하게 되면, 아연이 이가 양이온이 되고요. 순수한 구리가 나오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이 되는 산화하는 반응인데, 자, 봐보자. 자, 중성인 아연이 양이온이 됐네? 그럼 전자를 잃어버린 거잖아.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가 되었고요. 자, 구리 이가 양이온이 중성인 구리 원자가 됐네. 전자를 얻었으니까 원자가 중성인 원자가 됐겠죠. 그래서 전자를 얻은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전자의 개수 한번 따져보도록 해보자. 자, 일단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애를 따져보면 자, 아연 이가 양이온이 됐잖아. 그러면 아연 하나당 전자 몇 개 잃어버린 거야? 두 개 잃어버린 거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환원이 또 돼야 되는데 누가 일어났어? 구리 이가 양이온이 구리 중성 원자로 됐지. 자, 이가 양이온이 중성이 되려면은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구리 하나당. 두 개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자 두 개 나오고 두 개 들어가고 얘네들을 합치면 요 위와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반응은 이제 우리 뒷부분의 실험으로도 한 번 더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보면, 자, 산화 마그네슘의 생성인데, 순수한 마그네슘이 산소랑 같이 만났어. 즉,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또 반응을 해서 타게 되면, 바로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개수비 따지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따져보면 자,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의 마그네슘이 된 거지. 얘들아, 산화 마그네슘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그럼 어떻게 이온 결합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봐보자. 자, 얘는 근데 마그네슘은 또 몇 쪽 원소야? 2족 원소잖아. 그럼 옥텟 규칙 만족시키기 위해선 전자 몇 개 잃어버려? 두 개 잃어버려야 되지. 그래서 얘는 이가 양이온이 된 형태고, 그럼 산소는 옥텟 규칙 만족시키려면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16족이니까, 그치? 두 개 얻어야 되지. 그래서 이가 음이온 이러한 형태로 1대1의 개수비로 이렇게 구성이 된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마그네슘이 전자를 어떻게 한 거야? 잃어버렸잖아.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옆에 있는 애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환원이 되는데 어떻게 됐어? O2 중성인 분자에서 뚜렷한 음이온인 이가 음이온이 됐잖아. 그럼 전자를 얻었겠지.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도 전자의 개수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자. 자, 산화된 마그네슘 2개가 사용이 됐어. 그래서 2개의 이가 양이온이 됐는데 마그네슘 원자 하나당 전자 2개 잃어버리는데 2개가 잃어버리는 거니까 총 전자 4개를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전자 4개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자, 얘들아, 산소 원자가 어떻게 됐어? 산소 이가 음이온이 됐지. 근데 O2니까 원자 2개잖아. 그럼 산소 원자 2개가 각각 전자 2개씩을 받았으니까 전자 총 몇 개를 얻은 거야? 전자 4개를 얻어서 이렇게 2개의 이가 음이온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자 4개 나오고 4개 들어갔고, 그래서 전자수 같아지고요. 요 2개의 반응식을 합치면 요 위에 반응이 만들어진다. 자, 됐으면 자, 그 다음에 메테인의 연소.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그 산소의 이동으로 보는 산화원원 반응에서는 산소의 이동이 뚜렷하게 잘 안 보였었잖아. 그래서 그 부분은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자, 그런데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지금 모든 화합물들이 다 뭐야? 공유결합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이야? 다 공유결합 물질이지, 그치? 자, 공유결합 물질이고,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봤던 산화 마그네슘의 생성에서는 이온결합 물질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누가 양이온이 됐고 누가 음이온이 됐고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고 얻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어.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들에서는 전자를 뚜렷이 잃어서 양이온이 되거나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게 안 보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가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바로 전기음성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전기음성도로 인해서 가운데 있던 공유 전자쌍이 한 원자 쪽으로 뭐 치우치거나 이렇게 쏠리거나 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그래서 뭐 극성 공유 결합이 생성이 되고 뭐 극성 분자나 무극성 분자가 만들어졌었죠. 그 같은 맥락이야.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전자가 이쪽에 있다가 다른 생성물이 되면서 전기음성도 더 큰 애랑 만났네? 그럼 전자를 그 큰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원래 결합되어 있던 원자는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 자, 요 메테인에서 이산화탄소가 됐잖아. 일단 그런 다음에 뒷부분에서 산화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지. 산화수가 이제 어떤 가상의 숫자인데, 그 가상의 숫자는 공유결합 물질이든 이온결합 물질이든 뭐 금속결합 물질이든 그 원자 하나하나에 매겨지는 어떤 가상의 숫자야. 그래서 그 가상의 숫자는 좀 공유결합 물질에서 나타나는 이 전자의 이동의 산화원한 반응을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도 원자 하나하나당 산화수를 매길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생각을 하도록 해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메테인에 있는 탄소가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로 이제 바뀐 거잖아. 그래서 원자와 원자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시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메테인에 있는 탄소를 봐보면 수소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잖아. 자, 그렇게 되면은 전자를 얻는 입장이었지. 그치? 전자를 얻는 입장이었어. 자, 얘를 전자는 얻는 입장이었고 수소는 탄소에 빼앗기는 입장이었지. 그치? 자, 그랬을 때 탄소가 연소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에 탄소로 들어갔는데 이때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더 센 산소랑 결합하게 되면서 공유 전자쌍이 이제 누구 쪽으로 치우쳐? 산소 쪽으로 치우치지.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메테인에 있을 때는 산소를 얻었다가 이산화탄소로 가니까 산소한테 전자를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린 어떤 게 일어났다?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고. 자, 그러면 산소를 봐볼게요. 여기 산소. 자, 산소는 처음에 무극성 분자였어. 그치? 무극성 분자였는데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와 물 분자에 있는 산소로 가게 되면은 자기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은
탄소랑 수소랑 이제 만나게 되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은 전자를 얻게 되는 거지.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가 됐다? 환원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원자 뭐가 있어? 수소도 있지, 수소. 근데 수소는 봐봐. 메테인에 있든 반응 후에 물 분자에 있든 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소 원자 자체는 산화 환원 반응이 안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 단위로 따질 때는 그렇고 어쨌든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 탄소가 메테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테인 자체는 또 산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빈칸을 마저 채워보면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하는 반응에서의 전자의 이동. 자, 산소는 대부분의 원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산소가 결합하여 산화된 원자는 산소에게 전자를 잃고 여기 선생님이 빼먹었네.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산소는 전기음 정도가 대체적으로 많이 큰 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서 산소는 환원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지금 전자쌍의 치우침, 전기음성도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살짝 어려울 수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 뒷부분에 더 산화수랑 같이 연계가 되면서 자세히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 보는 산화하는 반응에서 해당되는 실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 자, 요 반응 모형 사진을 한번 봐보면 자, 황산구리 지금 무슨 색 띠고 있어? 파란색 띠고 있지.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은 파란색을 띠는데 어떤 입자에서 파란색을 띠게 되냐면 황산구리는 얘들아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물 속에 어떻게 녹아있냐면 구리 이가 양이온과 황산 이가 음이온으로 이렇게 물 속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때 황산구리 이온이 바로 파란색, 푸른색을 나타내게 해주는 그런 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황산구리 수용액에 내가 금속의 아연판을 담궜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지금 반응 후에 용액의 파란색이 점점 어떻게 됐어? 옅어진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옅어졌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아연 금속판에 뭔가 붉은색 물질이 다닥다닥 붙어져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죠. 요렇게 두 개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왜 그러냐? 전자의 이동으로 인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파란색이 점점 옅어졌다라는 것은 파란색을 나타내는 이 구리 이온 입자가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점점 없어졌으니까 옅어졌겠지, 색이.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뭔가 붉은색을 떴던 그 가루가 뭐였어? 구리가루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아연판에 붙게 된 이 붉은색의 뭔가 고체도 구리가 뭔가 석출돼서 나왔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모형으로 한번 산화하는 반응을 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아연 금속판이 있는데 얘를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담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연 하나가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난 거야? 전자를 잃어버린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잃어버린 전자를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는가? 그치. 전자가 부족한 입자가 지금 수용액 안에 이제 이가 양이온인 구리가 있잖아. 구리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중성인 구리 원자가 되면서 무슨 색을 띠게 된다? 이번엔 푸른색은 점점 옅어지게 되고 붉은색에 구리가 이제 석출이 되면서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산화하는 반응식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해보자. 자, 아연이 산화가 되는데 어떻게 산화가 됐었지? 아연 하나당 전자 몇 개 잃어버린다고?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서
이가 양연이 돼서 이렇게 산화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전자는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는다? 수용액에 들어있는 구리 이가 양이온이 받는다. 자, 구리 이가 양이온도 구리 중성인 원자 상태가 되려면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하나당? 두 개의 전자를 얻어야 되지. 그래서 이가 양이온이 이렇게 환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전자 나오고 두 개 전자 들어갔으니까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된다? 요 밑에다 써보면 아연 하나랑 구리 이가 양이온 하나가 반응해서 아연 이가 양이온 하나랑 중성인 구리 원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지 빈칸에다가 이렇게 반응식을 쭉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금속의 반응성이야. 금속의 반응성. 자, 우리가 1학기 때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금속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속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잃으려고 했어, 얻으려고 했어? 그치,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면은 두 개의 금속이 있는데 하나가 전자를 더 잘 잃어버려. 그러면은 그 금속은 옆에 있는 금속보다 전자를 더 잘 잃어버리니까 반응성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은 누가 더 전자를 잘 잃어버리려고 하냐라고 이렇게 세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황산구리를 수용했던 아연의 반응에서는 두 개의 금속이 사용이 됐잖아. 뭐냐면 아연과 구리 금속이 사용이 됐는데 이 두 개의 금속 중에 최종적으로 양이온이 된 금속은 누구야? 그치? 아연이 최종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양이온이 됐지. 그럼 구리보다 전자를 더 잘 잃어버리게 되는 금속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다? 그치? 아연의 반응성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반응을 내가 요 수용액 안에 아연 이가 양이온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붉은색의 구리 전선을 담갔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 반응에서 선생님이 지금 조건을 거꾸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연이랑 구리 중에 그 금속의 반응성, 즉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누가 더 크다 그랬지? 아연이 더 크다라고 좀 전에 봤잖아. 그런데 이미 이 반응이 이제 반응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수용액 안에 반응성이 더 큰 아연이 이미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 상태로 있어. 그러면은 전자를 뭔가 잃어버리고 얻는 과정이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거꾸로 한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 자, 그래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 똑같은 말이에요. 반응성.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일수록 전자를 잃고 산화되기가 쉽고 그 말 자체가 뭐다?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이렇게 하나의 띠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부등호로 세 개를 지금 비율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봤듯이 아연이랑 지금 구리 봐봐. 아연이 구리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서 이러한 산화환원 반응의 단계를 거칠 수가 있고 거꾸로 내가 아연 양이온이랑 구리 중성 구리 전선인 상태로 반응을 시키면 이미 반응성이 더 큰 아연이 이온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 이온화 경향의 순서는 어느 정도 좀 외우고 있어야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해 얘들아. 그래서 요 거를 외워야 되는데 요거 외우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앞부분만 까면 돼. 그래서 칼카, 나마, 알아, 철, 니 얘는 주석입니다. 주석. 그래서 니, 주, 피, 비는 나비야다. 니, 주나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좀 들어가 있는데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왜 들어가 있냐면 금속의 다양한 이온화 경향을 좀 판별하는데 수소가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구리, 그 다음에 은이죠. 은이 나와 있고요.
아이고, 그냥 은이 아니라 수은이지, 수은. 그 다음에 AG가 순수한 은이고, PT는 플라티늄이라고 해서 백금이야, 백금. 백금이고요. 제일 끝에 있는 AU가 뭘까? 우리 노란색 금이야, 금. 얘들아, 지금 여기 순서를 봐보면 금이 지금 이온화 경향성이 제일 작게 나와 있잖아. 그 말은 반응성이 제일 작다라는 거지. 우리 반응성이 제일 작으니까 금이 어디 많이 사용이 되는 거야? 귀금속, 반지, 뭐 결혼 반지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겠죠? 쉽게 변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조금 분류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은 자, 3개씩 끊어서 분류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칼카나, 그 다음에 칼카나, 말주, 그 다음에 철까지 3, 4, 3까지 끊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쭉 한꺼번에 보면 될 것 같아. 자, 뭘 분류를 더 할 거냐면 칼륨, 칼슘, 나트륨은 굉장히 반응성이 큰 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찬물에서도 쉽게 전자를 잃어버려. 잃어버리는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에는 찬물까지는 반응이 쉽게 잘 안 되고, 좀 따뜻한, 뜨거운 물에 담가야지만 전자를 좀 잃어버리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켈, 주석, 납 같은 경우에는 더 반응성이 작아졌지. 그래서 찬물에서도 뜨거운 물에서도 반응이 안 일어나고 얘네들은 산성 용액과 만나게 되면 이제 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구리, 순, 은, 백금, 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이온화 경향성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은 바로 구리와 질산은 수용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실험 사진을 한번 봐보자. 자, 질산은 수용액을 준비를 했는데, 자, 은과 NO3와 만남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무슨 결합 물질일까?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물 속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잘 분리가 돼서 녹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어떻게 녹아있냐면, 자, 은 1가 양이온과, 그럼 NO3는 몇 가 음이온이 돼야 돼? 그치? 1대1이고 중성이 돼야 되니까 1가 음이온인 형태로 이렇게 녹아있겠죠. 자, 여기다가 내가 붉은색의 구리 전선을 담갔더니 지금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봐봐. 어떻게 지금 바뀌었지? 결과가? 원래는 투명색이었는데 용액이 지금 무슨 색으로 변했어? 파랑색으로 뭔가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좀 전에도 했지만 구리 전선을 뭔가 사용을 했어. 그런데 반응을 시켰더니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했어. 우리 아까 용액을 파란색으로 나타내게 해주는 입자가 뭐였지? 구리 이가 양이온이었지. 그래서 이 반응을 통해서 뭔가 구리 이가 양이온이 전선에서 용액 속으로 이제 빠져나왔구나라는 걸 뭔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구리 전선 두께 봐봐. 처음에 얇았는데 지금 반응이 진행이 되고 나서 점점 두꺼워졌지. 그러면서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게 붙어져 있는 거를 자세히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중성인 은금속으로 석출이 되면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전자가 이동했는지를 바로 모형으로 또 확인을 해보면, 자, 구리 금속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질산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구리 이가 양이온이 돼. 이가 양이온. 자, 그럼 얘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됐다, 환원됐다.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구리 원자 하나당 전자 2개 잃어버리지? 그럼 전자 2개를 누군가가 다 소모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누가 전자를 받아? 그렇지, 양이온 형태로 있는 은 이온이 바로 전자를 받게 되는데, 자, 은이온은 양전하가 1가였잖아요. 1가. 그럼 내가 중성이 될 때는 전자 몇 개밖에 못 얻어? 하나밖에 못 얻지. 근데 구리 이온이 되면서 총 전자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전자 2개를 다 소모시켜주기 위해서는 은 이온이 몇 개 사용이 돼야 돼? 총 2개가 사용이 돼서 하나하나씩 받아서 2개의 은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럼 은 이온은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이 된 거죠. 네, 환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액의 색이 파란색이 점점 진해지고요. 왜냐면 구리 이온이 나오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반응식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구리 이온이 산화가 됐는데 어떻게 산화가 됐냐? 자, 구리 원자 하나당 전자 몇 개 잃어버린다고? 전자 2개 잃어버려서 이가 양이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용액 속에 있던 은 이온이 원래 하나당 전자 하나 얻어서 은 원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전자 2개가 나왔기 때문에 2개의 전자를 다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은 이온 2개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자 2개가 나오고 2개가 들어가는 전자 수가 같아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2개의 반쪽 반응식을 합치게 되면 전자 2개 나왔고 2개 들어갔으니까 나타내지 않고요. 그러면 합쳐보면 구리 하나당 2개의 은 이온과 반응을 해서 구리 이가 양이온 하나, 2개의 은 원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금속이 사용이 됐으니까 금속의 이온화 경향, 금속 반응성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여기서 사용된 금속 2가지였어. 뭐였냐면은 구리랑 은이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양이온이 된 건 누구였지? 그치, 구리가 양이온이 됐지. 그러면은 은이랑 구리 중에 전자를 잃어버리기가 더 강한 애는 누구다? 구리다. 그럼 반응성이 더 큰 애는 누구다? 구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요 순서가 바로 우리 봤던 요 이온화 경향성에 나와 있는 순서랑 같은지도 또 확인해볼까? 자, 구리 여기 있고 은 여기 있잖아. 어때?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더 큰 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금속의 산수용액의 반응과 염산수용액의 반응으로 들어가 볼 건데, 자, 요 모형을 한번 봐보면, 자, 아연 금속판을 이렇게 염화수소 수용액에다가 염산에다가 담궜어. 자, 얘들아, 염화수소 산이지, 산. 산의 특징이 뭐야? 물에 녹았을 때 뭘 내놓는다?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을 내놓고 나머지는 음이온 형태로 또 내놓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염화수소는 물속에 녹아서 이렇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형태로 이온화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아연 금속판을 담그게 되면은 어떤 걸 관찰할 수가 있냐면, 아연 금속판 주변으로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는 거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 기포가 뭐냐?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거잖아. 그 기체가 뭐냐면 바로 H2,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는 우리 이온화 경향성부터 한번 체크를 보고 어떻게 전자를 잃고 얻는지 한번 봐볼까? 요 띠에서 아연 어딨어? 자, 아연이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염화수소를 물에다 녹이면 H 플러스가 녹아 들어가 있지. 그 H 플러스가 여기 H라고 보면 돼. 자, 그럼 H 플러스랑 아연 중에 누가 더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야? 아연이 더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지. 그러면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리게 되는 전자를 누가 받는다는 거야? 그치, H 플러스가 받게 되는 거고,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 H2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적용을 해보면, 자, 아연이 이렇게 염화수소에 담가지게 되면 아연 이가 양이온으로 됩니다. 자, 아연 이가 양이온으로 되면 전자 몇 개 잃어버린다는 거야? 2개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럼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어쨌든 산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전자를 받냐? 전자 필요하네. H 플러스가 받아. 근데 H 플러스가 중성이 뭔가 원자가 되려면 전자 몇 개 필요해? 하나 필요하지. 근데 아연에서 이온이 되면서 전자 2개 내놨잖아. 그럼 전자 2개를 얻어야 돼. 전자 2개를 얻으려면은 H 플러스가 몇 개 필요해? 그치, 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H 플러스가 전자 2개를 얻어서 일단 중성인 수소 원자가 일단 단계로 보자면 2개가 일단 생성이 될 건데, 우리 자연에서는 수소 원자인 상태로 쉽게 존재할까? 안 하지. 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야.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어떻게 할까? 이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공유 결합. 공유 전자쌍 형성하면
두 수소 원자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었죠. 그쵸? 그래서 두 개의 수소 원자로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H2 수소 분자가 이렇게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뽀글뽀글 기포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활동지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아연과 수소의 이온화 경향성은 누가 더 컸다? 아연이 더 컸다. 그래서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아연이 이가 양용이 되고 전자 두 개 잃어버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수소 이온이 환원이 된다. 자, 두 개 H 플러스가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H2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소 기체를 형성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요 전체를 합하게 되면은 전자 두 개 안 나타낸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연 하나랑 두 개 H 플러스랑 반응해서 아연 이가 양이온 하나, H2 분자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또 다섯 번째, 자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여기 이온화 경향성 D를 한번 다시 봐보면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큰 금속 이렇게 나와 있는 금속이랑 산 수용액이랑 반응을 하면 산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를 공통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산 수용액과 다 반응을 하면 공통적으로 어떤 기체를 내놓는다? H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 H2 분자가 발생한다. 라고 마지막 빈칸에 이렇게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이나 다음 시간에 이 철의 부식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